네, 안녕하세요. 네, 엘스비어 코리아에서 커스터머 컨설턴트 업무를 맡고 있는 기혜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핵심 전자저널 대학 라이선스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사이언스 다이렉트 소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구독 모델과 또 대학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도서관 선생님들이 수서 업무 하시면서 그 이용 통계라든가 가치 분석이 많이 필요하실 시기인데요. 우리 구독기관에서 구독하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툴과 방법, 또 제공되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엘스비어사에서 출판하는 연구 서적과 국제 학술지의 원문을 제공하는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고요. 예, 주제 분야는 인문 사회과학을 포함한 전체 주제 분야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를 통해서 발행되는 논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가장 많은 양의 논문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논문의 약 18% 정도를 저희 엘스비오 통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용이 많이 되는 상위권 논문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엘스비어의 그 연구 논문들이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우수함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새롭게 출판되는 새로운 논문들의 양과 증가세를 살펴보면은 약 6% 이상의 연간 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새로운 논문들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평소보다 2~3배 이상의 폭발적인 논문의 양이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덤 컬렉션, 우리 이제 대학 라이선스를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는 프리덤 컬렉션도 엘스비어 전체 논문과 이제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라이선스를 통해서 프리덤 컬렉션을 구독을 하게 되시면 1995년도 발행된 것부터 최근에 발행되는 것까지 계속 누적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논문의 양이 누적되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스비어의 발행 논문들은 우리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이제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2년 동안 우리 국내 연구자들은 엘스비어의 연구 논문들 1년 동안 약 4,200만 건 이상 원문을 열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용하신 참고 문헌 중에 24%가 이제 엘스비어 논문을 활용하셨고요. 논문 발표하실 때도 이제 엘스비어 저널을 통해서 약 20%의 논문 발표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연구 성과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되는 논문을 발표하느냐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내 연구자들이 받은 피인용 건수의 약 30%가 엘스비어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컨텐츠의 밸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이용하기 쉽게 혁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연구자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고 쉽고 그렇게 이제 생산성 높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 플랫폼 혁신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요, 엘스비어의 화학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리에식스라는 화학 데이터베이스 에 관련된 화학 구조와 반응 정보, 그리고 스코퍼스의 저자 프로파일이 있죠. 이러한 주요한 정보들을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원문, 논문 페이지에 병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가 관련된 논문을 열람하셨을 때 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리엑세스와 스코퍼스 저자 프로파일을 통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연구를 확장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이제 뭐 이용 교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토픽 페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저희가 좀 많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기능 토픽 페이지가 있는데요. 더 좋은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기능 개발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저희 또 다른 이제 엘스비어 대표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지금 베타 버전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그런 비슷한 기능 추가할 계획이 없는지 많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래도 생성형 AI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용자분들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하실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그 엘세비어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하는 저자를 위한 페이지들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이언스 다이렉트 구독 모델 그리고 조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구독 저널을 구독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베이직 콜렉션이라는 방법으로 구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독하셨던 저널들, 뭐 인쇄로 구독을 하셨던, 전자로 구독하셨던 상관없이 소장하고 계신 저널들의 구독료 총합을 유지하시는 범위 안에서 저널을 선택하셔서 컬렉션 구성하여 구독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관에서 구독하시는 저널이기 때문에 정기 구독을 하시는 동안에 1995년부터 최신호까지 계속 이용을 하시고 구독을 중지하셔도 1995년부터 구독하셨던 연도까지 연구 접속을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권한을 갖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탠다드 컬렉션인데요. 이제 원하시는 저널을 선택해서 구독하신다는 점에서 베이직 컬렉션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선 어떤 구독료를 뭐 유지해줘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종수,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원하시는 저널들을 선택해서 구독하시는 개별 저널 컬렉션입니다. 마찬가지로 95년부터 이용하시고 연구 접속 권한을 갖게 되시고요. 우리 베이직 컬렉션을 구독하시는 기관들에 한해서 프리덤 컬렉션 혹은 서브젝트 컬렉션을 추가로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세비어의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총 23개의 서브젝트 컬렉션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23개 서브젝트 컬렉션을 구독을 하시는 거를 프리덤 컬렉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리덤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면 원하시는 서브젝트를 선택하셔서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덤 컬렉션이나 서브젝트 컬렉션은 이제 소장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독하는 그 해에 액세스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독을 중지하게 되시면 연구 접속 아카이브 권한은 갖게 되지 않으신다는 점은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프리덤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학회 저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셀프레스나 란셋, 뭐 그 밖에 이제 생명과학, 보건과학 쪽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소사이어티 저널들이 그 예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뭐 학회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프리덤 컬렉션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구독하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리스 대학 라이선스에는 그런 그 학회 개별 저널을 제외하고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덤, 서브젝트 컬렉션이 우리 대학 라이선스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종량제라고 해서 유료 논문을 이제 건당으로 이용하고 차감하는 형식의 프리페이드 트랜잭션 종량제까지 추가돼서 대학 라이선스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컬렉션별로 간단하게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갱신 계약 시기가 되시면 1년에 한번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시다 보니까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뭐 용어라든지 구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는 그런 질문을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저널을 선택해서 구독하는 이제 컬렉션을 베이직 혹은 스탠다드 컬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베이직 스탠다드 컬렉션은 이제 저널의 정가, 리스트 프라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엘세비어에서는 약 2,000종이 넘는 저널들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널별로 그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 다 다르고 인상률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 인상률을
디스카운트를 포함한 그 리스트 프라이스 정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두 대부분의 요즘의 학술 저널은 다 하이브리드 저널이긴 하지만요. 그 하이브리드 저널 안에는 구독 논문이 있고 오픈 액세스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액세스 논문을 제외하고 구독 논문에 대해서만 그 구독 논문의 양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 구독 논문들의 질, 퀄리티가 얼마나 우수한지, 이용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분야의 경쟁 저널들과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는 그냥 인쇄로 내가 봤을 때 1년에 내는 구독 저널의 정가다, 구독료다, 그렇게 이해를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인쇄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인쇄 저널 형태로 구독을 하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많은 기관들이 이제 인쇄보다는 전자 구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전자로 이제 내가 구독하는 저널들 전자로 구독을 전환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쇄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배송비 정도를 이제 아마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으셔야 되는 게 합당하니까 그러한 명목으로 10에서 12%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 이제 디스카운트는 내가 갖고 구독하고 있는 저널을 얼마나 뭐 전체를 다 그 전자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구독하고 있는 그 저널들의 구독료 밸류가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피라는 게 또 추가가 되는데요. 내가 구독하고 있는 저널들을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그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어떤 편리함을 누리시는 명목으로 컨텐트 피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스탠다드 컬렉션은 이제 그 리스트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 이 전자저널 디스카운트가 제외가 되고 컨텐트 피가 붙어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산출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1995년부터 최신호까지 무제한 이용하게 되고 연구 접속 권한까지 가지고 가게 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서브젝트 컬렉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23개의 서브젝트 컬렉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컬렉션을 다 구독을 하는 게 가장 넓은 범위로 구독을 하시는 프리덤 컬렉션이 되게 됩니다. 23개의 서브젝트 컬렉션이 있는데 그걸 유사한 그 주제별로 이제 그 그룹핑을 해서 대주제로 구분을 한 것을 이제 서브젝트 컬렉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7개의 대주제 중에 2개의 주제를 선택하셔서 구독을 하게 되시는 것을 서브젝트 컬렉션 1을 구독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밖에도 서브젝트 컬렉션 2는 이 23개의 세부적인 소주제 분야를 자유롭게 원하시는 것만 선택하셔서 구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로 리베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 프리덤 컬렉션을 구독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요. 내가 구독 유지해야 되는 그 홀딩 밸류, 베이직 컬렉션으로 들어가는 홀딩 밸류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면 그것을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 혹은 3%의 수준으로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프리덤 컬렉션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서브젝트 컬렉션을 선택하셔서 타이틀을 조정하셔서 구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리베이스 옵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렉션에 이제 서브젝트 컬렉션을 선택하셔서 혹은 전체를 다 이용하시는 것으로 구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24년, 2026년 캐리스 핵심 전자저널 대학 라이센스 구독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은 총 7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저널을 골라서 구독하시는 스탠다드, 그리고 내가 유지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 유지해야 되는 구독 그 홀딩 밸류 안에서 선택해서 구독하는 베이직 컬렉션이 있고요. 베이직 컬렉션을 구독하시는 기관은 프리덤, 서브젝트 1, 2를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프리덤 컬렉션을 구독하는 기관에 한해서 내가 좀 홀딩의 밸류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리베이스 옵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종량제 PPT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상률은 앞에 오전 시간에 다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예, 저희가 단년 계약을 하실 때와 단년 계약을 하실 때 좀 차등을 둬서 인상률을 이제 협상을 하였고요. 이제 2024년 첫해 충격이 좀 덜 하시도록 가장 낮은 그 인상률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베이스 옵션은 이제 어떤 내용의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2023년에 총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로 지불하는
이용하는 그 금액이 100만 불이 넘어갈 때와 넘어가지 않는 경우를 좀 차등을 둬서 5% 혹은 3%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리베이스는 이제 반드시 단연 계약으로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이제 유료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유료 논문을 그래도 이제 논문 건당 비용을 차감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자 하실 때 선택해서 구입하시고 예치하시고 그 예치한 금액에서 차감해 나가는 그런 이제 옵션이고요. 건당 금액은 2026년까지 동결이고 종량제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뭐 비용 적어도 한 종 이상의 저널은 정기 구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용 뭐 구독료가 뭐 얼마 정도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제한은 없지만 적어도 한 종 이상의 정기 구독 저널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량제로 구입하신 그 예치금은 사실 1년 동안 다 소진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뭐 소진을 하지 못하셨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추가 구입을 하시면 그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이월시켜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리스 지원금은 오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특별지원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작년에 지원 받으셨던 기본지원금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2025년, 2026년 지원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추후 재협상하고 산정이 돼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우수한지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가치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기관에서 구독하시는 엘스비어의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스코퍼스 맨들레이까지 통계 반출하시거나 이용 현황 가치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그 담당 선생님들이 본인의 계정으로 이 에픽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정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희 엘스비어 코리아 담당자한테 에픽 이용하실 수 있게 권한 부여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운터 통계를 반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통계 리포트가 있지만 보통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캐리스에 제출하시는 통계는 두 가지 정도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검색 건수 그리고 오픈 액세스를 제외한 논문 이제 원문 열람 건수가 정도 필요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파란 그 박스로 체크해드린 그 두 가지 통계 리포트만 이제 반출을 하시면 캐리스로 제출하는 통계 형식은 다 만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포트를 일일이 다운받지 않아도 사이언스 다이렉트 유시지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서관의 사이언스 다이렉트 저널 혹은 북 그리고 뭐 어떤 액세스 타입별로 어떤 이용의 추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고요. 엠파워 마이 리서처라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수록 저널 중에 특히 어떤 저널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독하지 않는 것들 중에 어떤 책이나 어떤 저널에 대한 이용의 요구가 높은지를 아실 수가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위 10개, 상위 10종의 그 이용 요구가 많았던 저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통계, 연도별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거는 단순한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이용됐는지 그냥 건수가 아니라 그 발행 연도별로 통계를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정기 구독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구입한 백파일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반대로 턴어웨이 통계 같은 경우는 백파일의 요구가 있는지 뭐 정기 구독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발행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널 밸류 비욘드 다운로드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가치 분석하실 때 통계 많이 보시지만 통계 이외에 여러 가지 지표,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 연구자분들이 어떤 저널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필요로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스코퍼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스코퍼스 구독 기간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에서 우리 연구자분들이 그 이제 논문 쓰실 때 많이 인용하신 저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엘스비어뿐만이 아니라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출판사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주제를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널들이 많이 우리 연구자들에서 많이 인용되는지, 많이 출판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 스코어, 진수가 높은 저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 있는 저널들 선택해서 서로 그래프로 비교를 해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검토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서 업무 하시면서 이왕이면 우리 연구자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리고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저널들 위주로 수소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예,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아서 질문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스비어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다이렉트 스코퍼스 사이발이라는 일련의 제품군에서 스코퍼스의 경우 컨소시엄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스코퍼스의 경우 몇 년 전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 캐리스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스코퍼스를 이제 제공을 했다가 이제 뭐 내부적인 어떤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스코퍼스의 인지도를 이제 높이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이제 대학 라이선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컨소시엄이 중단이 됐었는데 뭐 좋은 어떤 조건이 있다면 다시 뭐 의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질문은 네,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추가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픽을 통해서도 가치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하셔서 수소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연구하시는 데 많은 이용이 잘 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